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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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10월 11일 첫 노래로 미스 임의 딱이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1일 첫 노래로 미스 임의 딱이야로 또 시작해 봤습니다. 네, 오늘 날씨를 보면은 날씨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서늘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좀 쌀쌀하죠. 네, 이제는 이제 서서히 낮에도 반팔을 입기에는 좀 쌀쌀한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젠. 네. 이제는 뭐 그냥 반팔은 이제 뭐 잘 때나 뭐 슬쩍 입고 그 외에는 뭐 그냥 외출용 반팔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뭐 웬만한 거는 다 세탁해가지고 잘 정리해서 내년에 이제 쓰려고 어디다 장롱 같은 데다 넣어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내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네, 겨울 옷들을 싹싹 꺼내가지고 이제 한번 쓱 빨고 뭐 세탁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목도리 같은 것들도 좀 찾아 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날씨가 부쩍 훅 추워졌어요. 네, 참. 제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그 감기 걸려가지고 막 이게 비빌거립니다. 네. 또 이게 또 건강이 최고인데 감기 또 걸리고 그러면은 괜히 뭐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네, 괜히 좀 그리고 이제 감기 요즘 걸리면은 막 콧물 질질 나거든요. 그러면은 콧물 많이 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콧물 나면은 괜히 막 사람이 막 짜증이 나요. 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짜증나면 스트레스 쌓이니까 좀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감기 안 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음식을 찾아서 그리고 2부에서는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이렇게 두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 야암생활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노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경 정유미의 안드로메다 듣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1부 시작하기 전에 성시경 정유미의 안드로메다 듣고 왔습니다. 갑자기 시작부터 약간 말이 꼬이네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오늘 1부에서 또 그 굉장히 좀 맛있는 어떤 음식을 또 찾으러 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 되는데 오늘은 혹시 여러분들 조피볼락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그 조피볼락 우리 흔히 불려지는 말은 우럭이라고 하죠. 네, 그 우럭이 원래는 조피볼락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래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조피볼락이라는 말은 안 쓰고 우럭이라고 하죠. 네, 오늘 일부 음식을 찾아서에서는 이제 우럭. 네, 근데 우럭 중에서도 서산 우럭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볼락과의 어류이죠. 이 우럭이. 양볼락과에 속해 있는 이제 우럭볼락이라는 이제 물고기가 따로 있긴 한데 조피볼락보다 작게 자라고 젓갈색을 띠죠. 낚시를 하면은 조피볼락이 나오는 바다에 우럭볼락도 함께 올라와서 이 둘을 놓고 어떻게 이제 불러야 될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보통은 조피볼락을 우럭볼락을 그냥 볼락이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
보통은. 네. 어류 분류 학상의 명칭으로는 바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조피볼락이라는 것과 우럭볼락 이 두 가지가 조금 비스무리하게 생기긴 했는데 흔히 우리가 우럭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럭볼락이 아니라 조피볼락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볼락이라고 부르는 물고기가 우럭볼락입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그 오늘 이 서산 우럭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이 역시 우럭볼락이 아니라 조피볼락이죠 이게. 네. 그냥 우럭이라고 하죠. 네.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가 지은 임원경제지에 울억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말 우럭을 한자로 이제 울억이라고 이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니까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물고기 어자를 붙여가지고 표기했던 건데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는 거모 그리고 검처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때깔이 좀 그 거무스무리 해가지고 이런 이름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우럭은 한반도의 남해와 서해 그리고 일본 열도의 바다에 서식을 하죠. 무태서 가까운 바다의 암초지대에서 주로 사는데 겨울에는 다소 좀 따뜻한, 네, 그나마 좀 따뜻한 남쪽 그 바다, 남해라든지 아니면 저쪽 제주도 쪽으로 이제 좀 많이 내려가고 이제 봄 정도 되면은 이제 점점 올라갑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기온 그 이제 온난화가 좀 돼가지고 이게 좀 많이 올라간대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겨울 돼도 완전 한겨울 아니면은 이거 뭐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거의 뭐 전 지역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네. 어쨌거나 우럭은 난태생 방식으로 번식을 하는데 암컷이 수정한 알을 품고 있다가 어린 물고기를 낳는 거예요. 암수의 교미는 가을과 겨울 사이에 하는데 이맘때쯤에 하는데 암컷이 정자를 몸에 품고 있다가 봄에 알을 만들어 가지고 수정을 하고 이를 뱃속에서 키워 가지고 치어를 낳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를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암컷이잖아요. 근데 암컷이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암컷이랑 이제 수컷이랑 뭐 이렇게 하겠죠. 네. 이제 하는데 그게 그 계속 암컷에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있다가 이게 그 뭐 수정하는 그게 나와가지고 이게 거기서 이제 애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좀 키우다가 거기서 그 치어 완전 어린 물고기로 만든 다음에 낳아요. 네, 약간 좀 복잡하죠. 네. 어쨌거나 이제 물고기는 대체로 산란기 이전에 먹는 게 맛있다고 하죠. 이때에 먹이 활동을 활발히 해서 살을 찌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우럭도 봄에 맛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선정하는 그 이달의 수산물에 그 저번 3월 달에 이제 우럭이 그 3월의 수산물로 선정됐었어요. 그런데 서산의 삼길포에서는 우럭 축제를 가을에 해요. 네. 이게 그 아마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어민들은 가을에 우럭도 맛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뭐 우럭이야 뭐 가을이나 봄이나 먹으면 맛있죠. 네, 사실 근데 우럭만 먹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우럭에다가 이제 쇠주 한 잔 딱 걸치거나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죠. 교미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몸에 영양분을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럭의 제철을 보통은 봄과 가을 한 두 차례 정도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뭐게 여름이나 겨울에 이제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가장 그나마 계속 맛있는데 그나마 이제 봄 가을이 가장 맛있다. 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럭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우럭이 뭐라고 해야 되게 뭐라 약간 무섭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예, 약간 좀 강렬하게 생겼잖아요. 애가 약간 그 뭐죠? 그 머리 위쪽으로 지느러미가 이렇게 있는데 가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낚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분들이 낚시했는데 이제 우럭 잡아가지고 이제 맨손으로 그냥 잡다가 그 이제 위에 지느러미 저거
가시 같은 거에 찔려가지고 또 피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서 그 이제 낚시 그뭐 이게 삼촌들이나 아니면 이제 할아버지들이 이제 낚시하러 가면은 이제 따라가곤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런 그 삼촌이나 할아버지들은 진짜 전문적인 그런 낚싯대 있죠. 그 비싼 것들. 네, 그런 걸로 하고 저는 뭔 대나무 같은 거 하나 잘라가지고 나뭇가지에다가 그 낚싯줄 쓰다 남은 거 이게 걸어가지고 낚싯바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거 가지고 놀라고 이제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걸 딱 던졌을 때 언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럭을 한번 잡았었어요. 네, 그거 우럭 되게 그 참 불쌍하죠. 네, 굉장히 어려서 제가 초등학생이었나 뭐 그랬었는데 이제 제 말도 안 되는 그 낚시질로 우럭을 잡았었는데 그때 되게 좀 무섭다라는 걸 느꼈어요. 네, 그 이제 잡아 올렸는데 그 막 지느러미 막 세워가지고 그 이제 뭐지 그 가시 같은 걸막 이렇게 나 있고 하니까 괜히 찔릴 것 같고 무섭고 그랬었거든요. 아, 갑자기 뭐 우럭 얘기하다 보니까 제 옛날 얘기를 하겠네요. 네,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10cm의 걸어야 5분,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의 심술, 그리고 신유의 시계바늘까지 새 노래 듣고 계속해서 서산 우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좀 이상한 걸까? 노래 듣고 왔습니다. 10cm의 길어야 5분,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의 심술, 신유의 시계바늘까지 새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음식을 찾아서 서산 우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우럭은 양식이 많죠.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의 양식 생선 중에 한 30% 정도가 우럭입니다. 양으로 따져 보면은 넙치에 이어서 두 번째예요. 우럭의 양식은 1980년대 중반에서 시작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서 이게 크게 번졌습니다. 우럭은 자연에서 많이 잡히는 생선임에도 불구하고 양식이 많은 것은 생선회 대중화 바람을 제대로 탄 덕분이죠. 199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외식 시장에서 생선회가 그 부피를 엄청 키웠는데 그 주요 어종이 바로 이제 이 넙치와 우럭입니다. 네. 우리 한국인은 쫄깃쫄깃한 조직감의 생선회를 좋아하죠. 넙치와 우럭이 이 우리나라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어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크게 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럭은 살이 탄탄해가지고 그 일명 씹는 맛이라고 하죠. 네, 그 씹는 맛을 이제 충족시키기 때문에 더없이 좋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그 화로회를 특히 좋아하잖아요. 우럭은 숙성시키지 않아도 감칠맛이 웬만큼 살아가지고 화로회로 내놓기 적당한 생선이라는 것이 우럭 생산 그 우럭 양식을 늘리는데 큰 노릇을 했습니다. 그 생선회 다음에 매운탕을 먹죠. 그 이제 뭐 횟집 가가지고 이제 회식하거나 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회를 딱 하나 시켜가지고 먹는 다음에 거의 뭐 회 다 먹을 때쯤에 매운탕 하나 또 시켜가지고 이제 먹는 네 그러면서 뭔가 이제 쇠주라든지 막걸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걸치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식습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식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쨌거나 이제 어떤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건 역시 우럭의 번창에 한 몫을 했습니다. 살을 회로 뜨고 난 다음에 남은 머리라든지 뭐 뼈 같은 것들로 매운탕을 끓여서 맛을 낼 만한 생선으로는 우럭만한 게 없죠. 네, 그리고 그 뭐야 저거 네, 네,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했지? 네, 그리고 우럭은 옛날부터 서해안에서 많이 잡혔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 지역의 밥상에 좀 늘 올라왔었던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우리 전국 팔도 어디에서든 우럭이나 뭐 먹고 싶은 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막 조선시대 이럴 때는 이제 서해안에 좀 많이 잡혔었던 게 이제 우럭이었기 때문에 그쪽
그 밥상에 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지금은 좀 다르지만 어쨌거나 생선회로 먹기보다는 꾸덕하게 말려뒀다가 이제 굽거나 아니면 찌거나 아니면은 국으로 해서 밥과 함께 먹는 게 과거에 좀 많이 좀 성행했던 조리 방법이었습니다. 우럭은 크고 살이 좀 많아서 반으로 갈라가지고 말려야 해요. 소금에 절였다가 씻어서 꾸덕하게 말리는데 이렇게 말려두면은 몇 달을 냅둬도 상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래오래 먹을 수 있었어요. 이 우럭포는 제사상에도 오르게 되죠. 어느 지방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태포 대신에 이 제사 때 이 우럭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럭포로 하는 음식으로는 우럭찜이라든지 아니면 우럭젓국이 있는데 서해안 지방의 가정에서는 흔히 먹었지만 이를 뭐 식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런 음식이 거의 뭐 많지는 않죠. 네. 그리고 서산은 이런 의미에서 우럭이 좀 흔합니다. 서산의 바다에는 자연산 우럭이 나고 해양 가두리 양식장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서산에 우럭도 많고 그리고 우럭 횟집이라든지 뭐 우럭이랑 관련된 음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뭐 서산 앞바다로 우럭을 잡으러 오는 낚시꾼들도 끊이지 않는데 시장에 가면은 우럭포가 널렸어요. 대산면의 삼길포항에서는 가을에 우럭 축제를 하는데 이때 가면은 뭐 이게 뭐 우럭회 무슨 우럭 뭐 우럭 비빔밥 뭐 우럭 모시기 우럭 모시 뭐 해가지고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올해의 우럭 축제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네. 어쨌거나 이제 그 혹시 뭐 우럭이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제 그 내년 가을 정도쯤에 해가지고 그 서산 한번 가셔가지고 네, 우럭과 관련된 각종 음식들을 드시면서 뭐 이렇게 쇠주라든지 뭐 막걸리 한 잔도 하시면서 드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물론 과한 음주는 좋지 않지만요. 네. 어쨌거나 다양한 우럭 음식이 서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뭐 먹고 싶으신 분들은 서산에 가가지고 회 그 드셔도 돼요. 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서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어디서든지 우럭을 다 먹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 뭐 광어와 더불어서 사실 횟집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투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광어회와 우럭회인데 갑자기 먹고 싶네요. 네, 제가 또 못 먹는 게 없지만 네, 사실 회 종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네, 아무래도 이제 제 외가 쪽이 바닷가에 있는 그거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회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갑자기 막 군침이 도네요. 그거 딱 그 뭐야 초장에다 딱 찍어가지고 그냥 그 깻잎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마늘 해가지고 진짜 이거 장난 아닌데. 네. 갑자기 막 군침이 도네요. 네. 혹시 오늘 이따가 저녁에 축구하잖아요. 이따가 11시인가? 네, 밤에 뭐 축구를 한다고 하는데 뭐 이게 회 사셔가지고 집에서 그 회 드시면서 축구 응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회 먹고 싶다. 네. 그럼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음식을 찾아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DJ 우씨 역사 이야기에서 찾아뵙는데 잠시 후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에서는 오랜만에 아니다. 오랜만이 아니지 거의 최초죠. 네, DJ 우씨 역사 이야기 사상 최초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굉장히 훌륭한 여성분을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데 물론 이제 뭔가 굉장히 과거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여성 하면은 뭐 신사임당 이런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에 비해서 조금 가려져 있지만 그래도 훌륭한 삶을 살았던 어떤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김두일의 내 탓 인생부터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오는데 혹시 저희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뭐 이렇게 어떤 노래나 사연 같은 거 이제 듣고 싶다 그러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노래도 틀어드리고 사연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암사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조은성의 곰배령, 이자연의 철수씨, 성타의 꽃이 필 거야까지 저희 야암사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보이는 라디오 2부 시간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인데, 오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사상 최초의 여성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조선시대에 여성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었는데,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는 우리의 역사에서 어떤 시대보다 가계를 잇는 종통의 의미가 부각되었습니다. 때문에 태교가 여성의 부덕으로 강조되어서 조선시대 사가 여성 물론이고 왕실 여성들도 태교를 실행했다는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오늘 DJ 우씨 역사 얘기에서는 이 조선 후기의 태교에 대한 책을 지어서 여성들 그 태교의 중요성을 알렸던 여성 이사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이번에 심사임당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약간 심사임당은 그나마 조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안 알려진 여성 인물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다가, 조선 후기에 태교에 대한 책을 지은 여성이 있네 해서 찾아봤더니 오늘 바로 이 주인공인 이사주당이라는 여성입니다. 여성들은 임신하면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고 옛사람의 태교법에 따라서 실천을 했었어요. 더욱이 양반들도 과거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벼슬길에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생학적으로 우수한 자식을 낳는 것 또한 여성들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조선 후기 태교신기라는 태교의 중요성을 알린 여성이 바로 이 이사주당인데, 물론 이제 신사임당에 비해서 지명도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녀가 남긴 발자취와 훌륭한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이사주당이라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 이사주당은 세계 최초의 태교 관련 저술이라고 할 수 있는 태교신기라는 책을 지은 조선시대 여성학자로 20세기 초에 들어서야 새롭게 조명된 여성입니다. 남자만이 유적인 그런 어떤 도덕 같은 것들을 갖춰서 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른바 유교적 남녀관이 팽배하던 조선시대에 당당히 여성으로서 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전 근대 여성들이 학문적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어려웠던 시기에 여성 지식인으로서 고군분투했던 겁니다. 1739년, 그러니까 조선 영조 시절, 영조 할아버지 시절에 청주에서 태어난 이 이사주당의 아버지는 이창식이라는 사람인데, 어쨌거나 이제 엄마는 좌랑 강덕원의 따님이니까 뭐 은근히 좀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조부라든지 아니면은 부친 모두 과거 시험에 합격한 전력이 없어서 벼슬길에는 나가지 못했었어요. 사주당은 그 출가하기 전부터 이미 호서 지방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군자다운 풍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재주와 품성을 익히 알아차린 아버지 이창식은 옛날 유명한 선비의 어머니치고 글 못한 사람이 없다라면서 오히려 그 이제 딸인 그 여성이지만 자기 딸한테 이렇게 좀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좀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그 이사주당이 있었던 거는 진짜 그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겠죠. 어쨌거나 이사주당의 묘지명을 지은 신탁은 이사주당을 평하면서
평생 말하고 토론하는 것이 주자를 본받아 기질이 본연의 성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인심이 도심에 밖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니 근거가 정확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사주당은 22살이나 연상인 유한규라는 양반을 만나가지고 이제 혼인을 하고 그 사이에 일남 삼녀를 낳았는데 혼인한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젊었을 때 했겠죠. 네. 그녀가 무슨 이유로 연상인데다 그 3번이나 부인을 맞은 경험이 있는 유한규에게 시집을 갔는지는 확실하게 뭐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이사주당은 초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딸린 호라비한테 시집간 것을 봐서 혼기를 놓쳤거나 혹은 가세가 넉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한규는 규합총서의 저자인 이빙허각의 외삼촌인데 다시 말해서 이사주당은 빙허각에게는 외숙모가 되는 겁니다. 남편인 유한규는 비록 초혼은 아니었지만 남편으로 이사주당의 어떤 그 정신적인 멘토 같은 게 될 정도로 그 부부 금슬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유한규는 여러 번 부인을 잃은 탓에 재혼은 아예 접은 상태였지만 이사주당이 워낙 그 고결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좀 머리도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혼인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주당은 혼인한 다음에 이제 청주에서 용인으로 이제 옮겨와서 살았고 말년에는 이제 한강 남쪽에 이제 잠깐 좀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언문지를 비롯해서 100여 권의 저서를 남긴 실학자이자 언어학자인 유희라는 그 사람은 바로 이 이사주당의 아들입니다. 네. 오. 야. 그러니까 이제 네, 진짜 태교를 잘했나 봐요. 네. 유희가 쓴 가장이라는 책에는 부친과 모친이 결혼에 이르게 된 내막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사사삼경을 공부하면서 유교적인 교양과 사유 방식을 습득한 이사주당은 말년에 스스로 늘 옛 선인들의 뜻을 어그를까 걱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사주당은 유학에서 제시하는 윤리, 도덕, 예절을 일상에서 이제 실천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례를 예법대로 치르기 위해서 고기를 멀리하고 속옷을 입지 않고 상복을 제대로 갖췄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소문이 유한규에게도 알려져 가지고 이제 유한규가 아내를 잃은 뒤에 바로 이제 좀 어떻게 그 혼인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꺾고 이사주당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게 됐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만큼 이 이사주당이 어렸을 적부터 이 유교적인 어떤 그런 사상이라든지 책을 많이 읽고 하니까 진짜 깨어있는 여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계속해서 이 이사주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그리고 김준선의 그 누나는 원자폭탄. 네, 이 되게 특이한 노래네. 네,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그리고 김준선의 누나는 원자포탄 그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 이사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첫날 밤에 유한규의 당부에 이제 이사주당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해요. 나의 어머니는 연세가 72인데 눈이 잘 안 보이고 화를 잘 내심으로 모시기가 어려울 것이오. 그대가 노력해 주기 바라오. 세상에 옳지 않은 부모는 없다고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는데 이사주당은 변함없이 시어머니를 복량해가지고 시댁 그 식구들의 칭송을 받았다고 해요. 이러한 모습에 감동을 받은 남편 유한규는 부인을 공경하고 뭔가 부부 사이를 넘어서 뭐라고 해야 지 약간 그 학문적인 동반자
어떤 평생의 지기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좋은 금슬을 유지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 유한규는 27살의 나이로 진사시에 합격했지만 60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관직에 나가지 못한 신세였는데 62세가 되던 1779년에 비로소 이제 목천 현감을 역임하게 됩니다. 유희의 회고에 따르면은 어머니 이사주당은 부친의 봉급을 초계같이 여기고 사방 100리의 고을을 맡은 관리들을 헌신발처럼 여기도록 격려해가지고 굉장히 좀 청렴한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고 해요. 태교 신기는 이 이사주당이 1800년에 한문으로 지은 태교 지침서인데 이 책을 쓸 무렵에 이사주당의 나이는 환갑을 넘긴 62세였습니다. 네, 당시의 어떤 수명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거의 말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책을 지은 지 20여 년이 지나서 막내딸이 갖고 있던 상자 속에서 다시 책을 발견한 이사주당은 책을 그냥 없앨 수가 없어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완성한 그 어떤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이제 독자들을 위해서 다시 재표된 것은 그녀의 아들인 유희에 의한 거였는데 유희는 어머니인 이사주당의 글을 10편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해석 같은 것들을 달아서 우리말 한글로 이제 해석을 이제 썩어놨다고 합니다. 오늘날 전해져 오는 이 태교신기는 이 이사주당이 만들었던 원본에 유희가 주석을 다른 재편집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범이라는 책에서 전해오기를 옛날에 현명한 여인이 임신을 하면은 반드시 태교를 해서 몸가짐을 삼았다고 하는데 모든 책을 보아도 상세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고민한 끝에 이 태교신기라는 책을 지었다고 합니다. 태교신기는 여성들에게 태교를 권장하기 위한 어떤 교육 지침서 같은 건데 이사주당은 평생 자식 교육을 제일의 관심사로 여겼어요. 임종 직전에 자신의 모든 저술을 불태워 없애면서도 태교신기만은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집안의 여성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이 이사주당이 말년에 자기가 쓴 어떤 책이라든지 그런 거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이걸 왜 불태웠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게 좀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라 가지고 어떤 자료라든지 그런 게 안 남아 있어서 왜 불태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니면 어떤 추측하시는 분들은 제보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사주당은 여성들이 독서할 기회가 없어서 선인들의 뜻을 알지 못할까 염려해서 일찍이 태교에 시험해 본 것이 4번인데 과연 자식들의 모습이 크게 잘못된 부분이 없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한 인간이 처음 뱃속에서 잉태됐을 때는 누구나 하늘로부터 똑같은 천품을 부여받지만 뱃속에서 10개월이 지나면서 인간의 좋고 나쁜 품성이 형성되는데 인간의 품성이 결정되는 처음 10개월의 태교가 출생 후의 교육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뭐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신기한 게 사실 유교 국가잖아요. 유교 국가에서 이제 맹자라든지 공자 이런 양반들 특히나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은 이제 태어남을 때부터 원래는 다 선하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태교에 대한 게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좀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유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뭔가 내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부터 이 태교를 열심히 하면은 애가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신기한 게 아닌가 멋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당시의 시대상 생각하면은 지금으로는 되게 자연스러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어떤 시대상이라고 보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혁명과 같은 그런 겁니다. 네, 어쨌거나 이사주당은 태교가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녀는 태교를 이론으로만 다루지 않고
몸소 임신 중에 그거를 그대로 실천을 했던 겁니다. 그녀 역시 태교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했고 태교가 주는 이로움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근대 역사학자 위당 정인보는 태교 신기를 평가하면서 유전자를 온전케 보존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나 식이요법에 비해서 태교가 훨씬 낫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주당이 태교 신기를 통해서 주장한 스승의 가르침 10년이 어머니의 뱃속 교육 10개월만 못하고 어머니의 10개월 교육이 아버지가 잉태시키는 하루를 삼가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라는 말은 현대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귀담아 들을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네. 뭐 요즘에도 특히나 어떤 그 태교에 대한 어떤 관심 그런 게 좀 크잖아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아이를 뭐 한 명, 두 명밖에 안 낳으니까 그 자식에 대한 어떤 그 기대라고 해야 되나요? 사랑? 뭐 그런 게 더 크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그걸 이제 더 크다 작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그런 관심이 좀 그 커졌는데 그래서 이 요즘에 임신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태교책이라든지 아니면 그 태교 음악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이 이사주당의 태교 신기를 한번 그 사가지고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이제 태교를 했나라고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지금의 어떤 태교하는 방법과 그 당시에 태교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에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어쨌거나 태교는 그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어떤 사랑의 방식 중에 하나니까 모두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딴딴의 겨울을 걷는다 듣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몇 달째인가 너 만난다는 그 사람 얘기 들었어.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서산 우럭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오늘 2부에서는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 세계 최초로 태교에 관한 책을 저술했던 그 여성학자 이사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오늘 또 제가 이런 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날씨가 부쩍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졌죠 이미. 네. 그리고 더 추워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좀 옷도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는 것이 최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했다시피 이따 저녁에 축구하잖아요. 네, 이렇게 아까 음식을 찾아서에서 말씀드렸던 우럭회 같은 거 사셔가지고 이따 저녁에 가족과 함께 먹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축구 응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박보검의 내 사람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 아시나요? 내 눈물이 말하잖아요. 내가 살아온 동안 내가 살아가